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셧다운 해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어제 된 건지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81% 상승하면서 4,10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0.4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여기에 대한 여파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 또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 환율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보니까 1,465원을 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환율 상황을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단이 제한이 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강 후약, 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했지만 반도체주들의 견조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시금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매수 규모는 축소를 했지만 오늘장에서 7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기관 또한 2,24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기관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반도체주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폭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가 6% 넘게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시가총액 지금 5조 달러, 시총 5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시티그룹이 이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제는 HBM4 관련해서 멀티벤더를 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도 불어온 상황이죠. 오늘장에서 삼성전자는 2.8%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좀 상승폭을 소폭 반납을 하면서 2% 넘게 그래도 강세로는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단에 기록을 했던 그런 섹터들을 살펴보자면 엔터주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하이브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미스가 나온 상황이죠.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이 개최될 예정했던 콘서트가 또 돌연 연기가 되면서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이 복합적인 모멘텀을 소화하면서 오늘 대형 엔터주들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어닝 미스를 기록한 하이브 오늘장에서 6.5% 넘게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해내고 있죠. 3.3%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면서 10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SK하이닉스는 2%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1% 넘게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 에코프로 BM 홀로 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하락으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저점 대비해서는 하락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펩트론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의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FNF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이 주가가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13% 넘게 또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효성,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하나비전, KC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선 태성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박 관련된 그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이 CEO가 자사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더해졌죠. 오늘 이 같은 모멘텀을 소화하면서 17%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미래나노텍, 플리토, 이노스페이스, 젠백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65원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또 환율을 보고 있자니 참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와 동조화되면서 국내 증시 상단이 좀 제한이 된 모습이었죠.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전문가님을 보고 싶어서 이제 또 TV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주식 올림픽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는 최영도 전문가입니다. 항상 주 초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한 주를 전략들을 좀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할애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을 보고 있자니 참 너무나도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장 중에도 시장이 좀 출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초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 올림픽 종목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 더 받아보고 싶다. 시장을 워낙에 잘 읽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좀 브리핑을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교육방 활짝 열어뒀습니다. 우리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가져가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까지도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한 이 라인까지도 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좀 편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교육방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이 흐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발맞춰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두산이 아닐까. 그렇죠. 두산 같은 경우는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105만 원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들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끝까지 오늘자의 고가를 유지하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맞아요. 많지 않았던. 윗꼬리 달고 빠지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조정에 대한 또는 이제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좀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내에서도 이 두산이라는 종목은 정말 꿋꿋하게 좀 지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컨센에 비해서는 다소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오히려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3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4분기로 초점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강한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4분기 또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주사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산이 현재까지 지금 100만 원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자체 산업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쪽과 더불어서 이제 서버 렉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소나마 오후장 들어서 조금 답답한 그리고 또는 좀 뭔가 좀 눈치 아닌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두산에 대한 주가만큼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만 관심 가지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좀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 보유하지 못했던 그리고 좀 아쉬움을 좀 가득 좀 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눌림을 활용을 해서 관심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두산 많은 분들이 오늘 장에서 또 황제주 등극을 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인가 혹은 오늘만 반짝 상승을 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우리가 볼만한 부분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눌림목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여러분들 눌림목 자리에서 좀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라겠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눌림목 언제까지 눌려야지 또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참 혼자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도 읽어주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 매매적인 타이밍까지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이렇게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일 장중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내일 시장부터 시장의 변동폭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종목들도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 옆에 딱 붙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장중부터 같이 전략 세워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 있어서 이 흐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들의 매수 타점 딱딱 잡아주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시장에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뭐 선 반영이 된 건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을 더 찾으실 것 같거든요. 시장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예, 자 오늘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장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조정의 시작인 거냐?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에 매수를 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을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한 가격대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눌림목이냐에 대한 평가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접근법들을 이야기를 할 때 쫓아가는 매매도 좋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종목이 정말로 눌림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눌림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딱 3가지 스텝을 밟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꺾이는 시장이냐 아니면 조정에 대한 시장이냐, 뭔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인지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밀릴 때 가장 먼저 밀렸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시장의 리바운딩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찌됐든 좋으나 싫으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AI 관련된 확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업종이 강세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타이밍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이 스마트 눌림목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도 장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시장들이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게 되면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해결책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아마 오늘 저와 함께 호흡을 하셨던 분들, 일요일 날 호흡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또는 바닥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놀랍지만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와 실시간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코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한번 호흡하는 시간들, 그리고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화요일 딱 50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죠. 화요일, 일요일 8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화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흐름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종목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있어서 알찬 투자 전략을 더 많이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무료 온라인 방송 화요일 아침 8시, 일요일 저녁 8시 2번이나 하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화요일, 일요일 8시 기억하시고 시청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수 타점을 너무나도 잘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기법을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익 매매, 스마트 눌림목 매매에 대한 기법, 자료집까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나도 이 자료집 받아보면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기법 자료집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또 최영동 전문가님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올림픽 종목이 너무나도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을 잘 공략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기 타점까지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리뷰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또 복습하셔야죠,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G2G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날은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일단은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너무나 좋아요. 비만약,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G2G 바이오만이 가지고 있는 비만 시장에서에 대한 강력한 무기가 아마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권리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무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권리락이 발생을 했고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무증을 받은 상태에서 주가 올라가더라도 너무나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서 G2G 바이오를 공부를 하시고 이날 좀 들어가셨다 하시더라도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오늘까지 거의 뭐 상한가 거의 근접하는 그런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50%가 넘는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소나마 좀 재미가 없었고 또는 뭐 아픔 아닌 아픔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G2G 바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좀 꽤 되셨을 거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좀 넘겨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2G 바이오가 권리락이 끝나고 나서 입고되는 날짜 자체가 이번 달 좀 말들이기 때문에 아마 말 시점 돼가지고 과연 G2G 바이오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관찰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이런 종목군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뭐 어제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실적이 매출액은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손실 부분들을 털어내는 그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빅베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이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입을 했었을 때 시기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10월 21일이죠, 여러분들. 딱 어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고점, 여기서 고점, 여기서 고점.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이 구간대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캔들에 대해서는 스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캔들과 패턴의 완성이 이루어진 포인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점이에요. 그 이후에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엔터줄에 대한 리바운딩이 상당히 좀 잘 나왔죠. 뭐 아무래도 에이펙을 통해서 한중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완화적인 재수처가 나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업황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거의 목표가를 수정을 안 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뉘앙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3분기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어. 오히려 자 4분기와 더불어서 2026년도에 이 하이브가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IP들의 활동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월드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의 실적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적인 관점에서 24%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던,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볼게요.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증시는요, 여러분들. 내가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때 내가 얼만큼 이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잘 수익을 발생을 시키느냐에 대한 게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7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8월 달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고 9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10월 달 돼서는 한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수 올라가네요. 한미반도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거에서 끝났지
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던 시기는 우리가 추석 연휴 들어가기 이전의 마지막 날 9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여러분들 자 HBM4, TC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 스토리들은 아마 AI 쪽의 끝자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취하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임팩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 이외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에 고점 자체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만들었죠. 그리고 AI 섹터에 대한 강세 부분들로 인해서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으로 탄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집을 했던 구간 자체를 2개월, 3개월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했었던 기간 자체는 길어야 3주예요. 그리고 그 3주 동안에 정말 임팩트 있는 수익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죠. 거의 6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수익률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TLB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오늘도 올랐어요, 여러분들. 기판 좀 너무 좋죠? 자, 기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기가 7월 15일이에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판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막 뭔가 관심을 크게 기울이시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 가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LB, 기판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AI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고단화가 이루어졌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섹터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TLB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사이드로 계속 기죠? 찔끔찔끔 정말 움직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것들은 이제 9월 달과 10월 달로 넘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TLB, 기판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전체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 중에서도 압도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디까지, 얼마까지? 176%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100%를 올인하기는 나는 부담스러워.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한 끼를 인정을 하고요.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 내 자산의 10%? 또는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1억 투자하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를 했어. 그러면은 1개월, 2개월여 만에 여러분들의 이 TLB의 비중 자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한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요. 두산 태스나입니다. 이 9월 달과 10월 달에 여러분들의 시장을 기억을 한번 쭉 해보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AI 쪽, 그리고 이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일관된 방향성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요이 시작해가지고 바로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떠한 때는 A라는 섹터가 가고요. 또 어떤 때에는 B라는 섹터가 갑니다. 그리고 B라는 섹터가 다 반응이 되게 되면 또 C라는 섹터가 갑니다. 또는 A 섹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후발로 B와 C 섹터가 동시에 가기 시작을 하는 이러한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관점인데요. 자, 두산테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9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이후에 탄력도가 없어요. 그리고 싹 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들이 살짝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한 차례 정도 돌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눌림목을 맞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발생했던 고점, 여기서 발생했던 고점 자체를 어떻습니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의 탄력도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바로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눌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매매에 대한 감들을 익히시게 되면은 시장이 밀려도요,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과 같이 고점 찍고 밀리고 다시 리바운딩이 되는 이러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을 포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세로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는 시장에서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스마트 눌림목의 최대 강점과 최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지금과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우리가 9월 16일 날 말씀드리긴 했지만 현재 두산 테스나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접근을 했었던 이 기간 구간대에서의 두산 테스나의 움직임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아마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대략적인 감들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되게 재밌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7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현재까지도 우상향 패턴들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께서 자, A라는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 샀으면 나 2년 가져갈 거야, 3년 가져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홀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사이클한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독자적으로 뭔가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몇 개 없어요. 대부분들이 글로벌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과 하락의 반복들을 우리가 잘 흐름을 타면서 파도를 잘 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국내 증시의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먹거리를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제약바이오 종목군이 움직였습니다. 이 구간 동안에 변동성들을 보게 되면 54%의 변동성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갖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답답하셨죠. 왜?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죠? 시장에서 바이오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럼 ABL 바이오만 이렇게 밀렸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은 다 이래요. 그러다가 11월 달, 10월 달 말과 11월 달로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7월 달에 ABL 바이오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매매했었잖아요. 그럼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한 종목을 내가 공부를 했고 배웠고 익숙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 번 정도 매매를 통해서 수익 냈어. 아유, 난 다시는 안 봐가 아니고요. 성장하는 스토리와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유지가 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재반복을 하면서 우려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한미약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여러분들 ABL 바이오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 밀렸습니다. 똑같은 구간에 밀렸어요. 다른 구간에 밀렸습니까? 똑같은 구간에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 9월 달 말, 10월 달 3주차까지 밀렸고요. 자, 한미반도체 어때요? 9월 달 말, 10월 달 3주차까지 밀렸죠.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업황, 업종의 동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방향으로 보여주고 동일한 이유들로 조정을 받고 동일한 이유들로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장주들에 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장 섹터가 뭔데요? 대장주들이 뭔데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해답들을 주는 게 바로 이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 주에 잡아야 되는 종목군들, 그 주에 이 섹터만큼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요일 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에서 포인트를 잡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늘 요번 주 같은 경우도 뭐 많죠, 여러분들. 뭐 셧다운과 관련된 스토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경기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 통칭해서 우리가 일정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와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화요일 날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중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러한 종목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시간들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 장중 방송 그리고 일요일날 야간 방송까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런 종목을 드릴 수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올림픽 종목으로 G2G 바이오 드렸는데 이 종목이 이 장기 지속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19%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꼭 트레이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추가적으로 더 교육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전문가님처럼 한번 매매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보고 싶다. G2G 바이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내 급등세를 이어갔죠. 이런 식으로 나도 우리 전문가님처럼 눌림목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세울 수 있도록 기법 자료집 오늘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화요일 50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두 차례나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 잡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무료 온라인 방송 같이 보실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실적이 있는 맞습니다. 상황 그리고 현 시점에서 환율이 좀 부담스럽기 마련이고 뭐 셧다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황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셧다운이 종료가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부분들이 하나가 해결이 되면서 어제도 리바운딩이 됐고 오늘마저도 좀 리바운딩이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또 상승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정리가 된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높은 점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시황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50일과 60일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하는 동안에 21선은 그렇게까지 크게 이탈시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증시 역시 뉴욕 3대 지수 역시 추세 상승이 아직까지는 꺾인 상황들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들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꺾였다라는 시그널들은 찾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 자체는 어디로 모이고 있다? 변동성 구간에 들어왔구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자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전, 강, 후 약의 시장 자체는 그냥 변동성 구간의 재확인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시면 가셔야 돼요.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사실은 금요일 밤이에요,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셧다운에 대한 뭔가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고 있어라는 것들에 대한 속보들이 막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금토를 통해서 토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월요일 날 아시아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아시아 증시가 플러스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제 뉴욕 시장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나스닥에 대한 상승, 다우에 대한 상승, S&P 500에 대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3%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사실상 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한 가지가 해결이 됨으로 인한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오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참여자들은 그 이후에 대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갈 건데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근데 불안 요소로 딱 떠올랐던 게 어떤 거예요? 환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개월여 기간 동안에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단기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던 시장, 그리고 이 조정 진행 과정 속에서 부각에 대한 악재 세 가지를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셧다운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AI에 대한 거품론,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내려갔었던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범위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었고, 이제 시장에서는 뭐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들? AI, 그리고 그 안의 중심은 뭡니까? 엔비디아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참여자들은 어떻게 배팅을 할까요? 엔비디아 지금서부터 배팅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 19일 날 예정이 돼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들을 확인을 하고 배팅을 할까요?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참여자들은 이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배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굳이 AI 거품론과 버블론, 버블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실적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게 충돌이 될 거예요. 자, 기간 조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미리 선제적으로 AI 거품론, 버블 이거 다 거짓이야, 우리는 강력하게 매수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내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지수의 조정 흐름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6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달러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원화하고 달러와의 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 지금 엔화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화 약세 진행이 되게 되면 달러는 당연히 강세로 전환이 되는 거고, 강세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환시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성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이 됐으니까 지수가 밀리는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시장은 선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후행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와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리바운딩이 월요일과 오늘까지 이어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60일선, 50일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밑꼬리 달리는 과정, 그리고 어제자에 대한 상승. 쉽게 말씀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죠? 자, AI 고고싱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럼 고고싱이 나와야 돼라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죠?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다음 주 19일 날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이 AI 거품론을 싹 걷어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나스닥은 갈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계속 어떻겠죠? 계속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을 내가 즐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시장 빠지네 이러고 한풀 꺾여서 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가격 자체는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좋아지고 있고요. 수출 단가 역시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어느 정도 거치기 시작을 했을 때 주도주로서의 역할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했으니까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절에서 많이 해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시황을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접근을 해본 상황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시장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깊이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주 화요일, 일요일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타이밍이겠죠. 오늘 여기에 대한 기법 자료집까지도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있다, 나도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자료집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절기상으로 이제 입동이죠? 입동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많이 푹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 시간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림픽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고 관심도 많이 가지셨을 법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테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클래시스가 약간 좀 뒤로 밀리는 듯한,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도 상당히 좋지는 않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양봉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서부터는 좀 지켜볼 만한 스토리들의 완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시장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맞춰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가 하락했던 과정에서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필수 조건 중에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봤더니 딱 요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시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북미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 시장 얘기를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막상 3분기 실적을 딱 펼쳐봤더니 여전히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주력 시장에서에 대한 판매 속도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3분기에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바로 합병이죠, 여러분들. 이루다와의 합병을 통해서 남미 시장, 중남미 시장,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시장에서에 대한 속도전이 빨리 나올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잘 성사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번 시장을 통해서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합병 마무리를 통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확인을 했던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사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 차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관점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쭉 진행이 됐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정점을 찍은 게 이번 달 5월이었어요. 주가 조정 나왔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단기에 발생되고 있는 더블 바텀 보여준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 그리고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의 상단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동일합니다. 매수가는 55,000원대 부근, 현재가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클래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까지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